어머니, 그 옥상은 절대 열지 마세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낡은 한옥 칠순을 앞둔 밤, 며느리 소희의 얼굴에 가득한 불안과 당혹스러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영애입니다. 68배 나이에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지 오래고 유일한 아들 민수는 결혼 후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영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소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늘 웃으며 살갑던 아이가 최근엔 눈길을 피하고 말수마저 부쩍 줄었습니다. 오늘따라 잠을 이루지 못해 마당으로 나왔는데 희미한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만 모르시면 괜찮아. 그 말을 듣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안일에 신경 쓰던 어느 날, 민수와 소희가 다급히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옥상은 집안에서 거의 쓰지 않는 곳이라 먼지만 쌓이는 장소였으니까요. 호기심과 불안감에 가득 찬 저는 옥상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급히 뛰어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부탁드릴게요. 저긴 그냥 두세요. 그 얼굴이 어찌나 하얗게 질렸던지 차마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민수와 소희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결국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차가운 문손잡이가 손끝에 닿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봉지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쌓인 수많은 택배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무거운 화장품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쌓인 박스 위에 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열자 고가의 화장품과 명품 가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두 눈을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스 아래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 고가의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결제된 기록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창백한 얼굴에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소희야, 이게 무슨 짓이니 어째서 내 이름으로. 소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늘 자랑스러웠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이웃과 가족들에게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해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건강 괜찮으세요? 소희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그때는 별뜻 없이 넘겼던 말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소희는 제 이름으로 무분별한 쇼핑을 한 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던 겁니다. 민수는 이 일을 알고 있니?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다만 아직은 말씀 못 드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마저 이런 거짓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이 집과 가족,
그리고 저 자신의 존엄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바람이 불어와 쌓인 박스가 넘어졌고 그 사이로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집과 내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감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으실까요? 깊은 밤 한옥마당에 서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상 사건 이후 저희 집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피했고 소희는 더 이상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마루바닥에 떨어진 김치 국물 자국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옥의 창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마음을 어루만질 때마다 자꾸만 소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동네 카페까지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이상해지셨대요.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시다는데 이런 말들이 공기처럼 떠돌았습니다. 전 그저 침묵으로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어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민수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둘 다 마루에 앉아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한테서 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의 눈가가 빨개지는 걸 보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오직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팔고 저희랑 함께 사시죠. 이게 다 제 잘못이니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이 집을 팔라니요. 저에게 한옥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추억과 의미였습니다.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네가 할 소리니? 이 집은 단지 벽돌과 나무가 아니야. 이 안에는 내 아버지와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단다. 민수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해요. 제발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 주세요. 그 순간 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결국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내 자존심과 삶을 지탱해온 이 집마저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이 집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이 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을 포기하고 자식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창가에 기대서서 가만히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제 민수와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을 팔고 저희랑 함께 사시죠.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동네 카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이죠.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저 멀리 창가 자리에는 이미 최영주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영애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영주와 저는 평생을 친구로 지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야, 민수가 집을 팔라고 하더라. 나랑 같이 살자면서 말이야. 영주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내 명의로 큰 돈을 썼거든. 그것도 모자라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동네에 소문을 냈대. 민수도 그래서 걱정됐는지 집을 팔라고. 영주는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 내 아들이 내 한옥을 팔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너도 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영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도 집을 팔 생각을 했어. 하지만 결국 집을 지키기로 했지. 내가 이 집을 지키는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의 기억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니까. 저는 영주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복잡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영주야, 나도 그래. 이 집은 내 모든 것이야. 남편과 내가 지켜온 세월이 담긴 곳이야. 영주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영애야, 너의 삶을 지키는 일이 네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 네 선택을 믿고 당당하게 지켜내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집과 자존심 중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어요? 영주와의 대화를 마치고 카페 문을 나서자 가을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 빗방울이 얼굴에 닿으니 정신이 좀 더 또렷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방금 나눈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서 우산을 든 채로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 말이야. 정말 이상해진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한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굳어져서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엔 치매가 시작됐다던데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면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밤마다 집안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 리 없는 이웃들의 말들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숨을 쉬며 계속 서 있었습니다. 소희가 너무 착해서 참고 있지. 요즘 시대에 그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안쓰럽지 뭐야.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소희를 향한 칭찬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든 우산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억울함이 가슴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서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희가 착하다니,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이 집과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 한옥에는 남편과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고 제 인생의 자존심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둘러싼 세상이 이렇게 뒤틀린 걸까요? 그때 문득 옥상에서 봤던 수많은 택배 상자와 카드 명세서가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소희가 저지른 일들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삶의 전부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천천히 마루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오래된 벽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알렸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집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비가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한옥과 내 삶을 끝까지 지키리라. 이제 누구도 저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겠지요. 며칠이 흘렀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냥 괴로워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과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위에 내려앉아 저는 조용히 한옥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제 인생과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손수 심었던 나무들이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오랜 시간이 담긴 항아리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가득했던 김장김치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스치자 마음이 한층 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택배 박스들과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날린 먼지가 얼굴을 간지럽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미 개봉된 상태였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 비싼 옷들, 모두 제 이름으로 결제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희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한참 물건들을 살피던 중 문득 상자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건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날짜와 금액 구매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 확실한 증거를 모아두기 위해 저는 주변을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한쪽 구석에 놓인 소희의 작은 상자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제 앞으로 된 위임장과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가까스로 억누르며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문서들만 봐도 소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 일을 계획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잠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오랜 지인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연락 주셨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에게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시간이 괜찮은가? 그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 한쪽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만큼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조용한 싸움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속한 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길은 조금 낯설었지만 가슴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한적한 골목길 끝 작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의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시네요. 들어오세요. 변호사님은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니 변호사님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전화로 말씀하신 상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소희의 이름으로 위조된 위임장과 신용카드 명세서, 보험 서류 등 준비한 모든 증거들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증거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특히 이 위임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민하며 애써 억눌렀던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님은 신중한 눈빛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희 씨와 아드님이 미리 눈치를 채면 증거를 은폐하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들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소희 씨가 주변에 퍼뜨린 치매 관련 소문들을 반박할 수 있는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와 자신감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한다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이 집과 제 명예는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격려했습니다. 어머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하는 일이 단지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존엄성과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긴 대화 끝에 저는 앞으로의 계획과 행동 방향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이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맑은 공기와 함께 제 마음속에도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두에게 솔직히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고 어떤 말을 듣게 될지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진실을 알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웃집의 현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많은 위로를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자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영애 언니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가 요즘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 들어본 적 있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동네에 이상한 말들이 좀 있어요. 치매라느니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느니 소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의 얼굴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전 하나도 안 믿었어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왜 소희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슈퍼마켓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켓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평소처럼 친절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괜찮으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다던데 아주머니도 혹시 들으셨나요?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섣불리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사님은 평생 얼마나 바르게 사셨는데요. 믿고 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진심과 걱정 어린 시선을 느끼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켓을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작게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웃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에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골목길에서 오랜 지인인 복희 씨를 마주쳤습니다. 복희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어 다가왔습니다. 어머, 영애 언니 잘 지내셨어요? 한동안 통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녀의 다정한 인사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희야,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들은 적 있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다들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영애 언니가 평소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언니가 치매라니요? 말도 안 되죠. 그녀의 말이 따뜻한 햇살처럼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퍼지게 된 건지 복희 씨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 씨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금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희가 그렇게까지 거짓을 꾸몄다는 사실에 실망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말고도 언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힘내셔야 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몇 이웃들을 더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소희의 말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 모퉁이에서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애 씨, 우리가 다 알아요. 평생 이 동네에서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영애 씨잖아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르신의 말이 저를 깊게 위로했습니다. 따뜻한 그 손길에서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지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한옥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주변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한옥 마루를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용기 덕분인지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참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미숙 씨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저희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애 언니, 잠깐 시간 되세요. 그녀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긴장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닫고 미숙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숙아, 표정이 왜 그래? 미숙 씨는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언니가 힘드신 것 같아서요. 그녀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니? 미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소희 씨랑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이어 소희의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이 치매이신 것처럼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집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숙 씨는 제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가 괜히 불편한 일을 전해드린 건 아닌지. 저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고마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내 덕분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어.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겹게 싸우며 증거를 찾던 일이 이 작은 녹음기 하나로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니, 전 사실 소희 씨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미숙 씨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고맙다, 미숙아. 내 덕분에 힘이 난다. 미숙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통화를 마치며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이 결정적입니다. 잘 보관하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활용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옥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증거가 있기에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저에게 했던 배신과 거짓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창가를 스쳐 지나가며 작은 방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야겠다는 다짐이 제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결정적 증거를 얻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소중한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고 열쇠를 잠근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지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하니 변호사님은 미리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녹음을 듣기 시작했고 곧이어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소희 씨가 고의로 거짓 소문을 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네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변호사님의 표정이 다시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희 씨와 아드님이 미리 알게 되면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의 신중한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증거를 써야 할까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소희 씨가 더 이상 거짓말을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 녹음을 제시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주변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소희 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록해 두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의 조언대로 작은 수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희의 행동과 말들을 꼼꼼히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제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지난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했던 말들, 행동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소문까지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참을 쓰다가 잠시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가을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 고이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시겠습니까? 기다림의 순간을 잘 견디실 수 있나요? 며칠 후 저녁 민수와 소희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만남이 무척이나 껄끄러웠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둘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섰고 소희는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속마음을 감추고 차분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서들 들어오렴. 밥 금방 차릴게. 저는 태연한 듯 말을 건넸지만 제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유난히 썰렁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소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요즘 별일 없지? 소희는 살짝 고개를 들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별일 없어요. 그녀의 말에선 냉기가 느껴졌고 저를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리는 태도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민수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둘의 모습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많더구나. 너희들도 들었니? 제 질문에 소희의 손이 순간 움찔거렸습니다. 민수는 급히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감정을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오해겠죠, 뭐. 소희는 최대한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머릿속에 담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이렇게 힘겨운 줄 몰랐지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집 문제는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제 대답에 민수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둘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간신히 억누르며 앞으로 다가올 싸움을 조용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감정을 얼마나 잘 숨기실 수 있을까요? 민수와 소희가 떠난 뒤 집안은 다시금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자니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저를 위로하듯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방금 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불안한 눈빛, 민수의 어색한 태도, 말끝마다 느껴지던 미묘한 긴장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쓰고 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녹음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결의를 다시금 다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밤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불현듯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늘 제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영애야,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과연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과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자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주방 창문을 통해 보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심어진 나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옥 마당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우리의 역사가 담긴 곳이야. 그때 마음 한편에서 다시금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흔들림 없는 인내심과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미 준비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수첩과 녹음기를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다시 넣고 잠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저에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낼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자 시원한 밤 공기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지켜내겠어. 여러분이라면 이런 싸움을 끝까지 견딜 수 있으신가요?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소희와 민수의 행동을 신중히 관찰했습니다. 동네를 오갈 때마다 혹시라도 놓치는 게 없도록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영주가 급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애야, 빨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급히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아. 내가 어제 카페에서 우연히 들었거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주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말해봐. 영주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희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집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뭔가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희가 또 다른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더 들은 건 없니? 영주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보험 얘기도 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겠어. 영주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보험이라니 소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자 영주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애야, 더는 망설이지 마. 이제는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와 모든 증거를 빠르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영주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한옥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명확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한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메모장 명세서 서류들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의 무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은 이제 명확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이 집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음 날 오후 마음을 굳게 먹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 변호사님 방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그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숨을 고르며 영주에게 들은 소희의 새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고 제 말을 듣는 내내 그는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졌군요.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이 확보하신 녹음과 서류 명세서까지 확실한 증거들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곧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희의 행동을 막기 위해 제가 가진 증거를 미리 정리해 최적의 타이밍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서류와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저에게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명확한 목표가 생긴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직접 얘기해야 한다니 솔직히 겁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겠죠. 변호사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어머님이 당당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어머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 깊숙이 넣어둔 증거들을 다시 꺼내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고 제 삶을 다시 돌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정적 순간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며칠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마주할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상황을 상상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용히 혼자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소희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말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정리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위임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한옥의 조용한 마루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용기를 내어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소희와 함께 얘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했고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나도 너희들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난 뒤 가슴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수첩을 꺼내 가족들에게 말할 내용을 세세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두려움이 일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야. 난 반드시 이겨낼 거야. 한편으론 소희와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 더는 그 걱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진실의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밤을 보내며 수없이 뒤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이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제 자신을 강하게 다독였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족들과 마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드디어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어지러워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한옥의 고요한 마당마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와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거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려니 마음이 참 무겁구나. 제 목소리에 진지함을 느꼈는지 민수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준비해둔 서류를 조용히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한번 봐라. 민수와 소희는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민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소희가 내 이름으로 몰래 작성한 위임장과 카드 내역서들이다. 그리고 이 녹음도 들어보거라.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방 안에 소희의 명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이 치매이신 것처럼 해야죠. 그래야 집 문제도 쉽게 해결되죠. 소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소희야, 네가 이런 일을 벌일 줄 꿈에도 몰랐다. 내가 너를 정말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 소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이게 정말이야. 정말
네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난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민수의 눈가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아프게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저지른 모든 일을 확실히 밝히고 내 삶과 집을 되찾을 거다. 이건 내가 평생을 지켜온 내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니까. 방 안은 다시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이런 진실을 밝히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방 안의 침묵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긴 시간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이제라도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해라. 왜 이런 일을 벌였니? 소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목소리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이렇게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민수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네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숨기고 무슨 계획을 세운 거지? 소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을 갚으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과 카드까지 쓰게 됐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고백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날 치매 환자로 몰고 주변에 그런 소문까지 냈니? 소희는 흐느낌 속에서 말을 어렵게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해지셨다고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수는 참담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소희는 민수의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일이 꼬여서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배신감과 슬픔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어렴풋이 이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너를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그 믿음을 네가 이렇게 쉽게 깨버렸구나.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저는 가만히 소희를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수와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지만 오히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젠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 자신의 존엄과 가족의 진정한 화합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족의 잘못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잠시의 침묵 후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소희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너희 입으로 직접 말해라. 너희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도 너희가 분명히 져야 한다. 제 목소리의 단호함에 민수와 소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희와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소희가 어머니 명의로 사용한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 갚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이웃들에게 진실을 분명히 알리고 바로잡겠습니다. 잘못된 소문은 제가 직접 수습할게요. 민수의 말에 저는 그제야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엔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희야, 너도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라. 너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생각이니?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머님께 피해드린 부분을 보상하겠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해서 어머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이는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앞으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내가 너희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수와 소희는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들의 결연한 모습에서 저는 희망의 작은 씨앗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겪었던 일이 크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이제부터 너희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이번 일이 너희 인생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두 사람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소희가 떠난 뒤 저는 다시 한옥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림과 인내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가족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가족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의 그날 이후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옥에서 홀로 지내며
민수와 소희의 약속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소희가 옆집 어르신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드려서 불편하게 했습니다. 모두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제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어르신들의 집을 하나씩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에 다녀온 현숙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오늘 민수랑 소희가 나한테 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지난번 소희가 했던 말은 전부 오해였다고 하면서요. 두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편이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엔 민수가 조용히 찾아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동네 분들께 하나씩 찾아가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민수의 표정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소희 역시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저를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미소로 저를 반겼고 동네 어르신들은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천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치유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혼자 지내는 시간 속에서 저는 종종 옛 기억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마루 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따뜻한 기억들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 오래된 김치통을 꺼내며 문득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희가 처음 집에 왔던 날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김치를 담그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담근 김치 맛이 좀 어때요? 그 당시의 소희는 참으로 순수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이렇게 제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도 분명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아니었겠지.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작은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소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히 제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는 어머니께 상처 드리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감사드립니다. 민수의 목소리엔 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소희 역시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의 진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굳게 닫혔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진심을 다한다면 나도 너희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서로 마주하며 살아가자꾸나. 민수와 소희는 제 말을 듣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해의 순간이란 참으로 어렵지만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가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민수와 소희가 조심스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사들고 왔고 소희는 손수 준비한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소희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소희야. 예쁘구나. 그 작은 순간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 소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장에서 다시 장을 보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저를 봐주시더라고요. 다시 잘 지내보자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저는 소희의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소희가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래 소희야. 그게 진심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우리는 어색한 침묵보다는 조금씩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고 소희는 시장에서 있었던 따뜻한 일화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주 이모를 만났는데 저보고 앞으로는 잘하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소희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소희야, 나도 같이 노력할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이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는 저와 단둘이 마루에 앉아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더 솔직해지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되자.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다독이며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도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가족 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소희는 부엌에 들어와 저와 함께 요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김치 담그는 법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소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꾸나.
우리는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놀림을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소금과 양념의 비율 배추를 절이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질문을 던지며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무척 예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소희가 진지하게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소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손맛이 점점 나아지는구나. 그렇게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수는 한쪽에서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수는 마당으로 나가 낡은 담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담장이 많이 낡았네요. 제가 손을 좀 볼게요. 민수는 도구들을 꺼내 꼼꼼히 담장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제가 마당으로 나가자 민수가 땀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랑 같이 집 고쳤던 기억도 떠오르고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마당에서 집을 손보던 오래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그때가 참 그립구나. 민수와 저는 서로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부엌에서 밝은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이제 들어오세요. 김치가 다 됐어요. 우리는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방금 담근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신선한 김치 맛에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소희 솜씨가 정말 늘었네요. 소희는 민망한 듯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제대로 배워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자주 해드릴게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아픔과 갈등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서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서야 다시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랜 갈등 끝에 다시 화합한 가족과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가족 간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제 마음도 점차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따뜻하게 지켜봐준 마을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소희도 일찍 찾아와 함께 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한옥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음식이 충분할까요? 민수가 차려진 음식을 보며 물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 입맛에 맞게 잘 차린 것 같구나. 소희는 예쁜 그릇들을 꺼내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진심 어린 설렘과 기대가 엿보였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이웃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는 밝은 얼굴로 들어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음식 냄새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뒤이어 영주와 미숙 씨 슈퍼마켓 아주머니 등 평소 제게 많은 힘을 주었던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작은 선물들을 들고 찾아와 주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모두가 음식을 맛보며 서로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이웃들이 가져온 따뜻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죠. 그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이웃들이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현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영주는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영애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내 편이야.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민수와 소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 속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을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이웃들이 집을 떠나고 난 자리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와 소희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소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과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 간의 화해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 사람들과의 따뜻한 모임이 끝난 저녁 집안은 다시 고요한 평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이야기하느라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와 소희가 다가와 제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란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서 소희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혼자 힘들어하면서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친정에서 남긴 빚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짊어지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희는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소희야, 왜 진작 나한테 말을 안 했니?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하는 거란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울먹였습니다. 어머님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는데 제 어리석은 판단이 결국 더 큰 잘못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꾸나. 가족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소희와 민수는 제 말을 듣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께 더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처럼 마음만 열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가족은 결국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야. 소희 역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어머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겪은 긴 시간의 아픔과 갈등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깊은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가졌던 오해와 상처가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들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없이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진솔한 화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해 이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마음 깊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수와 소희를 불러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소희야, 이제 우리도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두 사람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동의해요. 저희가 이 집을 지키면서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어머니 혼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소희 역시 진지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님을 더 잘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두 사람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와 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활비나 기타 문제들은 어떻게 분담할지 함께 상의해보자. 민수와 소희는 활짝 웃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조금 손봐서 함께 살기에 편하게 만들자는 민수의 의견과 생활비와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나누어 서로의 부담을 줄이자는 소희의 제안까지 그들의 생각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저는 무척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결심하니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과 고민이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가족이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은 이후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민수와 소희는 다시 집으로 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오래돼서 손볼 곳이 많아요. 먼저 급한 부분부터 함께 수리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담장과 마루가 특히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이더구나. 소희가 곧장 메모장을 꺼내들며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부엌이랑 욕실도 보수가 필요해요.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함께 잘 고쳐봐요. 우리는 함께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민수는 메모를 하며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세심하게 계산했고, 소희는 예산과 일정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와 관리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릴게요. 공과금과 기본적인 생활 비용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 어머님은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내세요. 소희도 민수의 말을 이어받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취미나 활동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비 부담 없이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정해 볼게요. 저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함께 해주니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편안하구나. 우리는 저녁까지 함께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집보수 일정부터 생활비 분담, 서로의 역할까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면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저는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이 다시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운 이 계획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 함께 어떤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겠습니까? 마침내 기다리던 집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수와 소희가 집으로 찾아왔고 이웃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는 따뜻한 차와 간식을 손수 준비해 오셨고 영주와 미숙 씨는 직접 작업복을 입고 함께 일을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며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민수는 담장을 고치는 일을 맡아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었고 소희는 마당 한쪽에서 페인트 칠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어머님, 담장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금방 튼튼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환한 얼굴로 말하며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구나. 소희도 마당 한구석에서 즐거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 색깔 어떠세요? 예쁘죠? 그녀의 손끝에서 칠해진 마당 울타리는 환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미소로 답하자 소희도 기쁜 표정으로 페인트 칠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간식을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이웃들과 가족들이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어려웠던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숙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화목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네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바로 진정한 이웃인 것 같아요. 영주 역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정말 좋다. 우리 영의 집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보니 마음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아.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점점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이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드디어 집 보수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낮고 어두웠던 한옥은 새롭게 단장되어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당의 꽃들도 활짝 피어 마치 저희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이웃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집의 수리를 축하하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었던 갈등과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음식이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과 가족 모두가 밝은 얼굴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의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민수와 소희도 일어나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이 마을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현숙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니 가족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잔치는 천천히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민수와 소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좋은 추억들만 만들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아픔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화합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옥 위로 별들이 밝게 빛났고 저희 가족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족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적이 있나요?